네, 안녕하세요. 고삼석TV 미래를 읽어주는 남자의 미남 고삼석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고삼석TV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전개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 그리고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키워드는 미래를 예측하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그러죠.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예측하고 감염 확산을 그 추세를 분석하고 또 예방하는 일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눈으로 보는 세상을 넘어서 그 트렌드를 분석해서 앞으로 미래를 읽는 새로운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요즘 정보통신 분야에서 화두는 단연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도대체 빅데이터라는 이제 용어는 많이 듣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빅데이터는 그 빅은 크다는 의미의 빅과 자료 혹은 정보를 의미하는 데이터의 합성어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양이 많은 데이터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어떤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그럴까요? 네, 빅데이터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3V로 요약되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의 양을 의미하는 볼륨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의 생성 속도를 의미하는 벨로시티, 그리고 데이터의 종류를 의미하는 버라이어티. 이 세 가지 속성을 갖고 있는 데이터를 기존의 데이터와 차별하다는 의미로 이제 빅데이터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의 양과 생성 속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해서 1분에 생성되는 그 데이터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주고받는 이메일의 경우는 1분에 1억 8,800만 건이 송수신이 되고 있습니다. 1초에 300만 건이라는 엄청난 이메일을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1분에 약 450만 건의 동영상을 클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많이 검색하는 구글 같은 경우는 1분에 380만 건의 검색어가 들어와서 이제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양이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종류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축적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많은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교통정보와 관련된 거, 환경과 관련된 거, 이러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개인과 조직이나 기업 그리고 한 사회가 생산하는 모든 데이터 그리고 그 축적된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시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는 게 아니 과거에도 데이터라는 단어도 있었고 또 데이터가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어떤 궁금증을 또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데이터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정보통신 사회에서 얘기하는 빅데이터는 분명히 과거의 정보와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이죠. 메디에서는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그 시스템으로는 생성과 축적과 그리고 분석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거겠습니까?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분석 활용하는데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 주변에 있는 상점에 여러분들께서 물건을 사러 가십니다. 그러면 그 기록이 어떤 기록이 남겠습니까? 당연히 물건을 구입하는 구매와 관련된 정보가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시민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몰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처음 들어가는 순간부터 물건을 구매하지 않으시더라도 들어오는 시간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상품을 찾아보았는지 어떤 상품을 구매하셨는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데이터로 축적이 되고 나중에 이제 빅데이터로 모아지면 그걸 분석해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그 소셜 미디어라고 그러죠. SNS를 많이 또 이용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지인들과 얘기를 나누는 내용들 또 여러분들이 올리는 사진들, 영상들 이러한 것들이 모두 데이터로 기록이 되고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또 이제 전체적으로 모여지면 빅데이터로서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가? 네, 예측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 구글은 독감과 관련된 검색어 빈도를 분석해서 독감 환자 수와 유행 지역을 예측하는 독감 동향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미국의 질병통제본부보다 2주 정도 정확하게 앞서서 예측한 걸로 그렇게 평가를 또 받았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캐나다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인 블루시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이죠. 이것을 예측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블루시는 감염병 확산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 뉴스는 물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소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또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전 세계 항공권의 티켓팅, 즉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로 이동하는지 이러한 자료까지 전부 분석을 해서 코로나19의 진행 경로 그리고 시간 등을 정확히 예측했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빅데이터를 통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이제 분석할 수 없는 그러한 미세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까지 잡아내는 이러한 기술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빅데이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 개인정보나 사생활도 공개나 공유될 수 있다. 빅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갖는 정보는 바로 이용자이고 소비자인 개개인들의 신상과 활동 관련된 정보입니다. 내가 어떠한 SNS를 이용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문화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 동영상 콘텐츠를 보고 있는지, 또 그리고 어떠한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고 있는지, 이러한 정보들이 가장 가치 있는 정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서비스라든가 모바일 서비스를 하실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추천 서비스입니다. 콘텐츠를 추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특정 물품을 추천을 받는다거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용자들의 이용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최적화된 그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유념하셔야 될 게 개인의 신상 정보는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러한 개인 정보들이 유출되었을 때는 특히 범죄 집단에 이게 넘어갔을 때는 2차, 3차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활용은 바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전제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능정보화 시대에는 한마디로 데이터가 산업화 시대의 석유와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자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석유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공장도 돌아갈 수 없고 물건도 만들 수가 없고 또 차량도 이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 사회를 데이터 시대, 데이터 경제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부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는 데 있어서도 바로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입니다. 빅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넘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좋은 사회를 만들자. 네, 지금까지 고삼석TV 미래를 읽어주는 남자 미남 고삼석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